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질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정작 사퇴를 책임져야 할 정몽규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회의를 주재해온 정 회장이 전날 불참을 통보한 건데요. 일부 축구팬들은 직접 회의장 앞을 찾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아시안컵 이후 처음 축구협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받아든 성적표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거세지고 있는 경질 여론 등에 대한 의견 공유를 위해서입니다. 회의는 간단한 아시안컵 리뷰를 시작으로 아시안컵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회의에는 전날 만났던 뮬러 전력강화위원장과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장효령 부회장과 이임생 기술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김정배 상금 부회장이 했습니다. 최대 관심인 클린스만 감독 거취 문제에 대해선 예상대로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거 정비를 해서 새로운 명으로 가야. 하지만 통상 회의를 주재해온 정몽규 회장은 전날 불참을 통보하고 나오지 않아 이러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들끓고 있는 여론에도 축구협회 수장이 모습을 감춘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현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책임져야 할 인물인데다가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한 결정권이 정 회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난 축구 팬들은 직접 회의장 앞까지 찾아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클린스만 즉각 경질하라! 경질하라! 경질이냐 재신임이냐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한 의견은 오늘 15일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하나로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국 배달 노동자들이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검찰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감시단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음주운전 감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20대 안모 씨.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 직후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엔 이렇게 동료 기사들이 만든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겁나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워요.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은 안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합 측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는 배달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는 작업장입니다. 이 작업장에 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자로 인한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기사 3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게 집행유예로 끝날 수가 있는지 저는 진짜 저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라이더 유니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감시단도 결성해 조직적으로 음주운전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이 화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기업들의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요. 자녀 한 명당 1억 원 지원금을 약속한 이중근 부영회장은 면세 혜택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저출산 지원금을 주는 기업들의 세금 혜택이 제공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부영은 출산 임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사모펀드 IMM이 자녀 한 명당 최대 4,6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기업들의 대규모 출산 장려금이 잇따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영이 지급한 1억 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기본 연봉 5천만 원일 때 약 3천만 원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부영은 지급 방식을 증여로 바꿔 세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장려금의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면세를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도록. 일단 아이에게 주어놓고 국가 보고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다 안 되면 뭐 투쟁도 해야겠냐. 현재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지난해까지 1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2배로 늘어난 건데 기업들의 파격 지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들이 출산 장려금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지난달 현물 ETF 승인 이후 매도세가 이어지다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AI 바람에 올라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한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는데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총 2조 달러에 진입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 가까이 상승하며 5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 이후 4만 9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이후 4만 달러 아래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한 달 만에 4만 9천 달러를 회복한 데 이어 5만 달러도 돌파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기존 28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한 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발 매도세가 줄어들고 ETF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대장주로 꼽히는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미국 증시에서 장중한 때 시가총액 순위 3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회사 주가는 장중 3% 이상 오르며 740달러를 넘었습니다. 시총도 1조 8,30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의 시총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후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하며 시총은 다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각국이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wn your own national intelligence. You cannot allow that to be done by other people. Now that we've democratized the computation of AI, the infrastructure of AI, the rest of it is really up to you.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총 2조 달러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보호 대책을 먼저 강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는 새로운 텐트촌 15개를 만들어 주민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가자 주민들은 또다시 공습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은 지중 해안을 중심으로 가자 지구 남서부에 15개의 대규모 텐트촌을 만드는 겁니다. 각 부지에 2만 5천 개가량의 텐트를 세워 라파 거주민을 대피시키려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 이집트에 전달한 이 제안에 따르면 비용은 미국과 주변 아랍국이 부담하고 텐트촌과 야전병원 설치는 이집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도 중요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 보호가 먼저라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Our military operation in Rafah, the major military operation in Rafah, should not proceed without a credible plan for ensuring the safety and support of more than 1 million people sheltering there. 이집트는 라파 내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스라엘과 1979년에 체결한 평화조약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만류에도 이스라엘은 잇따라 라파를 공습하면서 지상군 투입, 임박을 예고했습니다. 라파 지역 사상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이번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만 8천 명을 넘어섰다고 현지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كنا في الخيمة أنا وكل أهلي والطلاب كله إجا علينا والرصاص بابا استشهد بابا كان في السيارة ضل يقول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폭격을 피해 살던 집을 버리고 텐트에서 연명하는 가자 주민들이 막다른 길에서 또다시 폭격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후의 보루인 라파 공략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